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도를 가득 메운 시끄러운 소음도, 나를 툭 치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어깨도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세상은 오직 저 멀리 창가에 기대 서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한 사람에게로 주민되어 있었다. 권시우. 우리 학교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모든 여학생들의 비현실적인 첫사랑. 그리고 내가 절대로 엮여서는 안 될 사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이건 설렘이 아니라 죄책감이다. 나는 권시우를 보며 두근거릴 자격이 없다. 내 심장은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해 뛰었고 그 심장을 내 손으로 멈춰버렸으니까. 하루. 내 랜선 남자친구였던 사람. 내가 바보같이 차단해 버린 사람. 권시우가 무심코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손짓. 하루가 게임에서 어려운 보스를 클리어하고 나서 채팅창에 겨우 깼네라며 보내온 이모티콘과 똑같은 포즈였다. 말도 안 돼.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냥 우연일 뿐이다. 세상에 저런 포즈를 취하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 권시우와 내 다정했던 하루가 같은 사람일 리 없어. 그 둘은 마치 태양과 달처럼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니까. 나는 애써 시선을 돌려 급식실로 향했다. 심장은 여전히 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후회와 미련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 모든 것은 석 달 전, 지루하고 평범했던 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면서 시작되었다. 석 달 전의 나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투명인간. 그게 나, 한유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였다. 나는 교실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게 유일한 낙인, 존재감 없는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무리지어 떠들고 장난치기 바빴지만 나는 늘 이어폰을 끼고 나만의 세상으로 도망쳤다. 내 유일한 친구인 다솜이는 그런 나를 볼 때마다 혀를 찼다. 한유나, 또 너만의 세상에 갇혀있냐? 그러다 진짜 아싸 된다. 이미 아싸인데 뭘.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스케치북에 시선을 고정했다. 다솜이는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아 내 그림을 훔쳐봤다. 판타지 세계의 정령을 닮은 소녀. 내가 꿈꾸는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림 실력은 진짜 아까워. 이걸로 웹툰이라도 그려보라니까? 됐어. 그냥 혼자 좋아서 그리는 거야? 다솜이는 내 성격을 알기에 더는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초코우유 하나를 쥐어주고는 다른 친구들에게로 달려갔다. 나는 그런 다솜이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저렇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애가 왜 나 같은 애랑 친구를 해주는 걸까 가끔 신기했다. 학교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나는 곧장 집으로 와 컴퓨터를 켰다. 내 유일한 해방구이자 안식처. 바로 온라인 게임 나르테일 연대기의 세계였다. 현실의 한유나는 소심하고 존재감 없지만 게임 속의 주유는 제법 실력 있는 힐러였다. 나는 복잡한 컨트롤이 필요한 공격수보다 뒤에서 묵묵히 동료를 지원하는 힐러 역할이 좋았다. 내 성격과 꼭 닮아 있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혼자서 던전에 도전하고 있었다. 혼자서는 조금 버거운 상급 던전. 몇 번이나 죽고 다시 도전하기를 반복하며 오기가 생길 때쯤이었다. 마지막 보스 몬스터의 강력한 공격에 내 캐릭터의 체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아, 이번에도 실패구나. 포기하려던 순간 화면에 번쩍이는 이펙트와 함께 낯선 캐릭터가 나타났다. 하루님이 파티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는 눈부신 은빛 갑옷을 입은 전사 캐릭터였다. 나타나자마자 그는 거대한 검을 휘둘러 보스 몬스터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화려한 스킬을 퍼부어 몬스터를 제압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의 압도적인 플레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몇 분 후, 거대했던 보스 몬스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던전 클리어. 화면에 승리를 알리는 메시지가 뜨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나는 얼른 채팅창에 감사의 인사를 입력했다. 유유,
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잠시 후 그의 답장이 돌아왔다. 하루, 별 말씀을요. 혼자 힘들어 보여서요. 유유, 혼자서는 절대 못 깼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루, 다음 구역도 같이 도실래요? 혼자보다 둘이 나을 텐데.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나는 늘 혼자 게임을 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건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부드러운 매너는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타자를 쳤다. 유유,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루와의 첫 만남은? 그날 우리는 새벽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게임을 했다. 그는 늘 나를 먼저 배려했다.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항상 나에게 먼저 양보했고, 내가 따라가기 힘들면 말없이 속도를 늦춰 기다려주었다. 게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다정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매일 밤 게임에서 만났다. 게임 이야기로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어느새 조금씩 서로의 일상으로 번져나갔다. 하루, 오늘 학교는 어땠어요? 유유, 늘 똑같죠 뭐, 하루님은요? 하루, 저도요. 지루한 하루였어요. 유유님이랑 게임할 시간만 기다렸네요. 그의 메시지에 심장이 작게 쿵 하고 울렸다. 화면 너머의 사람이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루,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카톡으로 대화할래요? 게임 채팅은 조금 불편해서요. 그의 제안에 내 심장은 아까보다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카톡. 그건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을 넘어 현실의 영역으로 한 발짝 들어오는 것을 의미했다. 망설여졌다. 나는 현실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 사람과의 연결을 끊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텄다. 유유, 네, 좋아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카톡 아이디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하루님이 친구 추가를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푸른 하늘 이미지였다. 상태 메시지에는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의 프로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첫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루, 유유님, 저 하루예요. 친구 추가해줘서 고마워요. 눈도 방긋. 그의 메시지 끝에 붙은 작은 이모티콘 하나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부터 우리의 세상은 나르테일 연대기를 넘어 카톡으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학교에서의 소소한 일들, 점심 메뉴, 저녁에는 뭘 먹었는지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 하루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유일한 청취자였다. 나는 그에게 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내 스케치북 속 세상을 그에게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하루, 와, 정말요. 어떤 그림 그려요? 그냥 상상 속 세계 같은 거요.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보여준 적은 없어요? 하루, 왜요? 분명 멋질 것 같은데? 언젠가 저한테만 살짝 보여주면 안 돼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내 비밀스러운 세계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기분이었다. 나중에 용기가 생기면요. 하루, 기다릴게요. 유유님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는 내 자존감을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하루와의 대화는 나의 무채색 일상을 조금씩 색칠해 주었다. 학교에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음 속에서도
나는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었다. 하루가 보내온 시시콜콜한 메시지 하나가 나를 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솜이는 그런 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얘야, 한유나. 너 요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실 웃냐? 연애해. 무슨 소리야? 나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감췄다. 맞네, 맞아. 이 반응은 100%야. 누구야? 어떤 놈이 우리 유나를 꼬셨어? 다솜이가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나는 차마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없었다. 현실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건 나와 하루, 둘만의 비밀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우정을 넘어섰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상상하고 그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했다. 그는 어떤 모습일까? 나와 같은 평범한 학생일까? 어쩌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일지도 모른다.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나는 감히 그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관계가 깨져버릴까 봐 두려웠다. 화면 너머의 완벽한 하루가 현실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일까 봐 겁이 났다. 어쩌면 그 역시 현실의 나, 한유나를 보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오직 글자로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그가 먼저 우리의 관계를 정의했다. 하루, 유유야. 그가 처음으로 내 닉네임에서 온임자를 뺐다. 심장이 철렁했다. 응. 하루, 우리 사귀는 거 맞지? 나는 숨을 흡 들이마셨다. 화면에 뜬 6글자가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게 꿈은 아닐까? 하루, 대답 없으면 맞는 걸로 안다. 눈도 방긋. 하루, 오늘부터 1일이다. 내 여자친구. 그의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내 인생 첫 남자친구, 비록 랜선 남자친구지만 나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더욱 달콤해졌다. 그는 나를 내 공주님, 내 사랑 같은 닭살 돋는 애칭으로 불렀고 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하루는 나에게 세상 전부였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었다. 내가 그린 그림을 처음으로 찍어 보냈을 때 그는 역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다며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다. 그의 칭찬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지내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하루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다. 언젠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나를 꿈꾸기도 했다. 그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싶었다. 물론 아직은 두려움이 더 컸지만 그 꿈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나는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원할 거라는 믿음은 어이없게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은 우리의 관계가 정점을 찍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수줍게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는 자기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며 나를 응원해 주었다. 하루, 우리 둘 다 꿈을 이뤄서 나중에 꼭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스타 사줄게. 그의 메시지를 보며 나는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상상했다. 따스한 햇살이 드는 레스토랑,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우리. 그 상상만으로도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 그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루, 유유야, 나 비공개 카카오 스토리 계정 만들었는데 너만 보여줄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비공개 계정.
그건 그의 사적인 공간을 나에게만 열어준다는 의미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 계정 이름은 단순하게 하루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단 하나의 게시물만이 올라와 있었다. 내가 아는 하늘 사진 프로필의 하루가 아닌 그의 진짜 일상이 담긴 첫 번째 기록.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찬 채 나는 그 게시물을 클릭했다. 그리고 내 세상이 무너지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진이었다. 환한 대나대 공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그 속에는 한 남자가 어떤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살짝 가려져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행복한 웃음만큼은 선명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여자. 길고 검은 생머리에 하얗고 작은 얼굴, 인형 같은 이목구비. 누가 봐도 완벽한 미인이었다.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 내가 평생 가질 수 없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갔다. 심장이 쿵, 쿵, 쿵 머릿속을 울렸다. 애써 사진 밑에 적힌 글자를 읽었다. 내 소중한 보물. 보물.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뭐지? 이 여자는 누구지? 왜 하루가 이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거지? 나한테는 얼굴 한 번 보여준 적 없으면서.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냥 배신감. 온몸을 휘감는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내 안깊숙이 숨어있던 열등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나 같은 애를 좋아할 리가 없지? 그동안 나를 가지고 논 거였어. 심심풀이 땅콩이었던 거야? 저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왜 나한테 접근한 거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집어삼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다. 화면이 번져 사진 속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져 물을까? 이 여자가 누구냐고, 우리는 무슨 사이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대답이 두려웠다. 미안해. 사실 나 여자친구 있어. 혹은 우린 그냥 게임 친구잖아. 너무 과몰입하지 마 같은 잔인한 말을 듣게 될까 봐 무서웠다. 확인하는 순간 내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아니, 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만드는 편이 낫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아팠다. 정말 물리적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렀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단 버튼. 그 빨간 글씨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미안해, 하루야. 아니, 미안할 필요도 없겠지?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차단 버튼을 눌렀다. 이 친구를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하면 이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친구 목록에서도 삭제됩니다. 망설임은 없었다. 나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와의 대화창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다음은 게임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다르테일 연대기에 접속했다. 친구 목록에서 하루의 이름을 찾았다. 그의 캐릭터는 여전히 은빛 갑옷을 입고 빛나고 있었다. 그와 함께 던전을 돌고 밤새도록 웃고 떠들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나는 그의 아이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친구 삭제를 눌렀다. 모든 게 끝났다. 석 달간의 꿈 같은 시간이 단 몇 분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겨우 마음을 열었는데.
겨우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에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혹시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지만 내가 먼저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했다. 바보 같은 한유나.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친 겁쟁이. 다음 날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학교에 갔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다솜이가 내 얼굴을 보더니 기겁을 했다. 얘야, 너 눈이 왜 그래? 누구랑 싸웠어?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어. 나는 힘없이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다솜이는 뭔가 눈치챔지만 더는 묻지 않고 내 책상 위에 딸기 우유를 놓아주었다. 평소 같았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수업 시간 내내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윙윙거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머릿속은 온통 하루 생각뿐이었다. 지금쯤 그는 뭘 하고 있을까?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걸 알까? 아니, 신경도 안 쓰겠지. 그 보물이라는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시큰거렸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몰려나갔다. 나는 밥맛이 없어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다솜이가 나를 흔들었다. 유나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러다 쓰러져. 나 입맛 없어. 너 먼저 가.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먹어야 돼. 가자. 내가 오늘 내 반찬까지 다 먹어줄게. 다솜이는 거의 반강제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좀비처럼 다솜이에게 이끌려 복도를 걸었다. 시끄럽고 활기찬 복도의 분위기가 오늘따라 유독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저만치 앞에서 익숙한 무리가 걸어오고 있었다. 권시우와 그의 친구들. 학교의 중심. 어디에 있든 그들 주변은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금 저렇게 빛나는 존재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들과 스쳐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시우의 친구 중 한 명이 그에게 장난을 치며 말했다. 얘야, 권시우. 너 어제 게임에서 또 밤샜냐? 그러다 농구부 훈련 때 졸겠다. 그러자 권시우가 피식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리고는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진짜 머리 아포.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포.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그렇게 들렸다. 아프다가 아니라 아퐁. 그건 하루의 말버릇이었다. 그가 게임에서 어려운 컨트롤을 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채팅창에 치던 단어. 내가 그 말투가 귀엽다고 하자 그는 그 후로 더 자주 가포라는 말을 썼다. 우리 둘만의 작은 암호 같은 단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 고개를 들었다. 권시우는 이미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 살짝 삐져나온 교복 셔츠.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유나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다솜이가 걱정스럽게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다. 말도 안 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권시우. 전교생이 다 아는 농구부 주장이자 완벽한 외모와 성적으로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런 그가 밤마다 나와 함께 게임을 하던 다정한 하루일 리가 없다. 이건 그냥 끔찍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세상에 자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 나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세뇌했다. 하지만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멀어지는 권시우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어깨에 둘렀던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가 말한 보물은 그리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권시우가 정말 하루라면.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슬픔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를 거대한 혼란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채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내 랜선 연애는 그렇게 최악의 미스터리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내 학교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졌다. 권시우라는 존재 자체가 거대한 스트레스가 되어 나를 짓눌렀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피했다. 그가 나타날 것 같은 장소는 미리 피했고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지웠다. 아포라는 그 말은 그저 우연일 거라고. 나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주문처럼 되뇌었다. 세상은 넓고 비슷한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많을 거라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완벽해 보이는 권시우가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매일 밤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던 그 하루일 리가 없다고.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다. 하루는 따뜻한 봄 햇살 같았고 권시우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차가운 겨울 바다 같았다. 하지만 의심은 한 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멀리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친구들과 농담을 하며 웃는 모습, 무심코 턱을 괴는 습관, 가끔 짓는 씁쓸한 표정까지.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루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쓰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혐오감이 들었다. 이미 내 손으로 끝내버린 관계에 대한 미련이자 어리석은 집착이었다. 다솜이는 그런 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 요즘 왜 이렇게 권시우를 훔쳐봐? 설마 너 쟤 좋아하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눈에 레이저 나오겠다. 우리 유나, 드디어 봄이 오는 건가? 근데 상대가 너무 최종 보스급인데. 다솜이의 짓궂은 놀림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건 설렘이 아니라 공포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아니라고 버럭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회피와 관찰을 이어가던 어느 날 오후, 운명은 내게 가장 잔인한 장난을 쳤다. 미술 시간이었다. 늘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던 시간. 하지만 그날따라 미술 선생님의 표정이 유독 비장했다. 자, 다들 조용. 이번 학기 수행평가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로 진행할 거다. 2인 1조로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조는 내가 공정하게 뽑아주지. 연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하루와 나를 이어주었던 그리고 내 손으로 끊어버린 바로 그 연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제발 다솜이랑 같은 조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선생님은 출석부를 들고 무작위로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다. 이다솜, 박민준, 한조. 아, 망했다. 내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다. 다솜이가 미안하다는 듯 나를 돌아봤다. 나는 애써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괜찮아.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조용히 프로젝트만 끝내면 돼. 제발 이상한 애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내 기도가 무색하게 선생님의 입에서 최악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한유나, 권시우. 이렇게 한조. 순간 교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와 권시우에게로 향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윙윙 울렸다. 대박, 한유나랑 권시우래. 둘이 말이나 섞어봤을까? 권시우 표정 봐. 완전 똥 씹은 표정인데?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나란히 불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권시우는 창가에 기댄 채 약간 찡그린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내가 왜?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역시 나 같은 애랑짝이 된 게 불만인 거다. 당연한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나를 붙잡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한유나. 권시우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천히 돌아보자.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키가 훨씬 컸고 그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뒤덮었다.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프로젝트,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내가 상상하던 하루의 다정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래, 역시 내가 착각한 거야. 이 사람이 하루일 리가 없어. 나는 아주 약간 안도하며 겨우 목소리를 뱉었다.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내가 정해. 나는 최대한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와의 대화를 1초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같이 하는 건데?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었다. 미안. 됐고. 오늘 밤과 후에 시간 돼? 도서관에서 만나서 아이디어 회의하자. 그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남은 몇 주가 끔찍한 지옥이 될 것 같았다. 방과 후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인 창가 자리에 권시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온 것을 눈치챈 그가 이어폰을 빼며 물었다. 뭐 좀 생각해 온 거 있어? 아니, 별로. 나는 스케치북만 만지작거렸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권시우는 그런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그 한숨에 내 가슴이 따끔했다. 나랑 파트너가 된 게 저렇게 싫을까?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였다. 주제가 전결이잖아.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너무 뻔한 건 하고 싶지 않아.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거 말고. 좀 더 본질적인 거?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연결에 대해 표현해보고 싶어. 보이지 않는 연결?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예를 들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어떤 계기로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 목소리나 글자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관계. 그런 거 있잖아.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가깝게 연결된 느낌. 그런 걸 그림이나 설치 미술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연결.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의 유대감. 글자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관계? 그건 전부 나와 하루의 이야기였다. 내가 그에게서 위로받고 그에게 의지했던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설마. 알면서 저러는 건 아닐 거야? 그냥 떠오른 아이디어겠지? 하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의심을 키워나갔다. 어때? 별로야? 내 반응이 없자 그가 다시 물었다. 아니 좋아. 좋은 아이디어 같아.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 그럼 이걸로 방향을 잡고 각자 스케치 좀 해와서 다음 주에 다시 보자. 그의 미소를 본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세차게 뛰었다. 차갑게만 보였던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 내가 알던 하루의 다정함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어색한 파트너 관계는 계속되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도서관이나 빈 교실에 남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오직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뿐. 나는 그와의 만남이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스케치에 집중하고 있었고 권시우는 노트북으로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디 밴드의 노래였다. 이 노래 역시 하루가 긴 노래는 왠지 유유 너랑 닮았어라며 추천해준 곡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너도 이 노래 알아? 응, 제일 좋아하는 밴드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명곡 많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연. 이것도 우연일까? 같은 말버릇, 비슷한 생각, 그리고 똑같은 음악 취향까지. 세상에 이런 우연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서 권시우 하루라는 공식이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가 정말 하루라면 그는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말 한마디 없이 자기를 차단해버린 이상한 여자애. 그리고 지금은 자기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는 비겁한 애. 그가 정말 하루라면 나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모른 척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권시우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정말 하루처럼 다정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 다정함조차도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가짜 모습이었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를 피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더 알고 싶어졌다. 이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권시우와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나는 여전히 그를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와 함께하는 작업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연결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사람들처럼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가 스케치한 남자의 뒷모습은 내가 상상하던 하루의 모습과 닮아 있었고 내가 그린 여자의 그림자는 그의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보완해 주었다. 이 부분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달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그가 제안하면 나는 곧바로 스케치북에 그 장면을 그려냈다. 이렇게. 한 명은 창가에서, 다른 한 명은 옥상에서. 내 그림을 본 권시우의 눈이 살짝 커졌다. 맞아. 정확히 내가 생각했던 구도야. 그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의 생각은 이상할 정도로 자주, 그리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건 우리가 잘 맞는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그가 하루라는 더 강력한 증거일까? 어느 날 방과 후, 우리는 미술실에 남아 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커다란 캔버스에 밑그림을 옮기고 색을 입히는 작업이었다. 집중해서 붓질을 하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창밖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잠깐 쉴까? 목 아프다. 권시우가 먼저 붓을 내려놓으며 기지개를 켰다. 그의 말에 나도 뻐근한 어깨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디선가 캔커피 2개를 가져와 하나를 나에게 건넸다. 마셔. 고마워.
나는 어색하게 커피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캔의 감촉이 뜨거워진 손에 시원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나란히 창가에 기대서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예전처럼 숨막히는 침묵은 아니었다. 어느새 나는 이 정도의 고요함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때 미술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오빠. 아직도 안 끝났어.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교복을 입은 아주 예쁜 여학생이 서 있었다. 길고 검은 생머리, 인형 같은 이목구비. 낯이 익었다. 어디서 봤더라. 한참을 생각하던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의 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하루의 카카오 스토리. 내 소중한 보물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왔던 바로 그 사진 속의 여자.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그리고 왜 권시우를 오빠라고 부르는 거지? 여학생은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권시우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오빠, 이 언니는 누구야? 여자친구.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묻는 그녀를 보며 나는 얼어붙었다. 권시우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지만 그녀의 팔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같은 조 파트너야? 인사해, 한유나. 그리고 얘는 내 동생, 권시아. 동생. 권시아. 머릿속이 윙윙 울렸다. 사진 속의 그 여자가 권시우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동생이었다고? 그리고 그를 오빠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 내가 그동안 품어왔던 권시우 하루라는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시아예요. 우리 오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이 오빠 성격 진짜 별로거든요. 권시아는 해맑게 웃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권시우와 권시아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정말 많이 닮아 있었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보물이라는 그 글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동생에게 한 말이었던 건가? 혼란스러웠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오해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게 된다. 끔찍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권시우가 나를 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걱정이 스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나 먼저 가볼게.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도망쳐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미술실을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권시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말버릇, 취향, 생각,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진 속 여자였던 그의 동생까지. 권시우가 하루라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나를 짓눌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내가 자기를 차단한 주유라는 사실을?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걸까? 만약 안다면 왜 모른 척하는 거지? 나를 시험하는 건가? 복수하고 싶은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권시우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그가 하루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오히려 그에게 벽을 쳤다.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그가 말을 걸어도 최대한 짧게 대답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어차피 프로젝트도 거의 끝나가니 조금만 참으면 다시는 엮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권시우는 내 갑작스러운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그는 몇 번이고 나에게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일 없어라며 그를 밀어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우리가 함께 만들던 연결이라는 주제의 작품과 달리 우리 사이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프로젝트 마감을 하루 앞둔 날 밤, 우리는 마지막 작업을 위해 도서관에 남았다. 도서관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정적 속에서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와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마지막 디테일을 수정하던 중 내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엎지르고 말았다. 검은 커피가 하얀 종이 위로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이 담긴 가장 중요한 메인 스케치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휴지로 커피를 닦아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림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 우리의 관계도, 이 프로젝트도. 바로 그때였다. 내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권시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유야, 괜찮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아주 분명히 나를 주유라고 불렀다. 하루만이 알고 있는, 하루만이 부르던 나의 닉네임.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무심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루의 다정함과 함께 아주 깊은 슬픔과 상처가 담겨 있었다. 권시우. 그가 바로 하루였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부정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명백한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내 심장의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내가 주유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너. 내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왜 그랬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알았냐고 해야 할까? 권시우는 망가진 스케치에서 눈을 떼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다. 다시 그리면 돼, 괜찮아. 그가 다시 한 번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내 세상은 유유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유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도서관에 메아리 쳤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생각이 폭발했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하나의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 권시우. 하루. 하루. 권시우.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얼굴이 뒤섞이며 나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가 나를 주유라고 부른 순간 내가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과 부정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진실은 거대하고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내 온몸을 찔렀다. 나는 비겁했다. 나는 멍청했다. 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눈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눈 속에 담긴 슬픔과 실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도망.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소리를 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망가진 스케치도, 엉망이 된 내 가방도, 그리고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그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도서관을 뛰쳐나왔다. 한윤아.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애는 듯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나를 주유라고 부른 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건 사형 선고였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휴대폰을 수십 번이나 들여다봤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이제 와서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오히려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이 더 무서웠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다음 날 학교에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과 같았다. 나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교실로 들어갔다. 권시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 얼굴을 묻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교실 문이 열리며 권시우가 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나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어제의 그 슬픈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차갑고 무심한 권시우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마치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시시덕거렸다. 그의 태연한 모습에 나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차라리 나에게 와서 화를 내거나 따져 묻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이 무관심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기묘한 형태로 변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서로를 알지만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권시우는 나를 정말로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내 주변에서 하루와 관련된 흔적들을 흘렸다. 복도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바르테일 연대기 게임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인디밴드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나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어디까지 모른 척하나 보자. 나는 그의 잔인한 시험대 위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매일매일이 고문이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잘 수 없었다. 다솜이는 나날이 수척해지는 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유나야, 너 진짜 무슨 일 있지? 말 좀 해봐.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차마 다솜이에게도 이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해서. 시간은 흘러 마침내 프로젝트 전시회 날이 되었다. 우리 조의 작품은 어젯밤 내가 망쳐버린 스케치 대신 권시우가 밤새 혼자 다시 그린 새로운 버전으로 제출되었다. 그는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다. 나는 그저 죄인처럼 그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다. 전시회가 열리는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벽에는 학생들이 만든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우리 작품으로 다가갔다. 연결. 캔버스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남자는 창밖의 도시를, 여자는 방 안의 어둠을 보고 있었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갇혀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는 똑같은 모양의 초승달이 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끈처럼 유일하게 그 둘을 이어주는 존재. 그림 옆에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우리에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건 나와 그의 이야기였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권시우는 이 그림을 통해 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내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놀라서 돌아보자 권시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굳어 있었다. 따라와. 그는 짧게 말하고는 나를 끌고 강당 구석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쿵 하고 문이 닫히자 세상과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았다. 그는 내 손목을 놓아주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비상등의 희미한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 밑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왜 그랬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몇 달 동안 애타게 찾던 사람이 내 눈앞에 있었어. 그런데 왜? 왜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차단했어? 그의 질문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바보 같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당신 옆에 있던 예쁜 여자가 당신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내 침묵에 그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다.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온라인에서 심심풀이로 가지고 놀다가 현실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버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가 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그럼 뭔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한윤아? 그가 한 발짝 다가서며 소리쳤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나는 몸을 움츠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는지 그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왜 나한테서 도망치기만 하는 건데?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좁은 비상계단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모든 거짓말과 변명, 회피의 끝에 나는 마침내 그의 상처 입은 진심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대답해야 할 차례였다. 나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이유에 대해서. 권시우의 절규는 비상계단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의 눈물은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의 무게였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나는 그의 상처 입은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심장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미안해. 목이 메어 겨우 쥐어짜낸 한마디였다. 정말 미안해. 권시우는 대답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아주 작은 질문이 섞여 있었다.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는 무언의 요구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우스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였어. 너는 아니, 하루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 내 세상의 전부였어.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학교에서 존재감 없던 나의 이야기, 유일한 안식처였던 게임 속 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루가 나의 어두운 일상에 어떻게 빛이 되어주었는지,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의 칭찬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어. 늘 자신이 없었고 누구도 나 같은 애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야?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줬어. 나는 그게 너무 좋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권시우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비공개 스토리를 보여줬잖아. 그 말을 꺼내자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사진을 봤어. 내가 어떤 여자랑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밑에는 내 소중한 보물이라고 적혀 있었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비참했던 감정이 다시 떠올라 목이 메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역시 그랬구나.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저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나를 가지고 논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너무 비참하고 배신감이 들어서 너한테 따져 물을 용기도 없었어. 그냥 모든 걸 끝내고 도망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내 고백에 권시우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떠올랐다. 사진. 내 동생 시아랑 찍은 사진 말하는 거야? 동생.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권시아. 내 동생. 그날 걔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같이 외출했었어. 보물은 내가 어릴 때부터 걔를 부르던 별명이고.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무하고 바보 같았다. 나는 그저 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그냥 나 같은 애가 너처럼 빛나는 사람의 진짜 연인이 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단정해버렸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우야. 나는 흐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권시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에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바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안타까움과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왜 혼자 상상하고, 혼자 단정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도망쳤어?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정말 몰랐어? 내가 사라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게임에도 들어오지 않고 카톡도 차단당하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매일 밤을 후회하고 걱정했어. 그러다 학교에서 우연히 널 봤을 때 처음엔 그냥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주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내가 알던 유유는 너처럼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그에게 준 상처의 깊이를 이제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다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고 너랑 대화하면서 점점 확신하게 됐어.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 생각들 모든 게 내가 알던 이유와 똑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시험해본 거야? 비겁한 방법인 거 알지만 내 입으로 먼저 말해주길 바랐어. 하지만 넌 끝까지 모르는 척했지? 그게 제일 상처였어. 내가 너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상처, 슬픔들이 비상계단의 탁한 공기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권시우. 너희 여기서 뭐해? 다솜이와 권시우의 친구인 듯한 남학생이었다. 아마 우리를 찾아다닌 모양이었다. 다솜이는 울고 있는 내 얼굴과 심각한 권시우의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대충 파악한 듯 했다. 얘야, 박진혁.
우리는 저쪽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있자. 다솜이는 눈치 빠르게 권시우의 친구를 끌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 다솜이의 등장으로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나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시우야. 내가 그를 불렀다.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나는 그를 이끌고 강당을 나와 늘 나만의 비밀 장소였던 학교 뒤편의 작은 벤치로 갔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거. 권시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그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띄었다. 스케치북의 첫 장에는 게임 속 은빛 갑옷을 입은 하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스케치북은 온통 하루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함께 던전을 탐험하는 모습, 다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 그의 얼굴은 어떨까 상상하며 그린 수십 개의 얼굴 스케치, 그리고 내 소중한 보물 사진을 보고 슬픔에 잠겨 그린 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그림까지. 그것은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모든 감정의 기록이었다. 나의 설렘, 행복, 불안, 질투, 슬픔, 그리고 후회까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진실된 나의 마음이었다. 권시우는 한 장 한 장, 아주 천천히 스케치북을 넘겼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진심이었다. 이 진심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끝일 것이다. 스케치북을 덮은 권시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학교 뒤뜰의 벤치 위로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그의 침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어 초조하게 입술만 깨물었다. 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대답뿐이었다. 만약 그가 이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깨끗하게 물러설 생각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한테 하루는 이런 존재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스케치북을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아파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주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해. 좋은 집, 잘생긴 얼굴,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래서 외로웠어. 나는 의외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봤다. 아무도 진짜 권시우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 다들 자기들이 만든 권시우라는 이미지에 열광할 뿐이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었어. 부모님조차도. 나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나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 솔직히 말하면 숨이 막혔어. 그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속마음이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였던 그의 이면에 그런 외로움과 고통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했어?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거든. 거기서 하루는 그냥 하루일 뿐이었으니까. 그러다 널 만났지?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나를 권시우로 보지 않았어. 그냥 하루로 대해줬지?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농담에 웃어주고, 내 고민을 진심으로 걱정해줬어. 너랑 대화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내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너에게 나는 모든 걸 의지하게 된 거야. 그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나만 그에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었다.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유일한 내 편이 없어진 기분. 그래서 널 필사적으로 찾았던 거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는 스케치북을 내 쪽으로 돌려 내가 그린 하루의 얼굴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수많은 상상 속 얼굴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 얼굴, 내가 농구 시합에서 지고 나서 우울하다고 했을 때 내가 상상해서 그려준 내 모습이랑 제일 닮았네.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시우야, 나는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돼. 그가 내 말을 막았다. 내 마음, 이 스케치북 하나로 전부 다 알았으니까. 너도 나만큼이나 아팠다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물론 나한테 와서 소리 지르고 따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그제야 나도 긴장이 풀리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루랑 유유 말이야. 아니, 권시우랑 한윤아로. 그의 제안에 심장이 크게 울렸다.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끔찍한 오해와 상처 끝에 그가 다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꾹 참았다. 그리고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짧은 한마디에 권시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늘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눈부신 미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미소는 오직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나와 권시우가 사귄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학교 최고의 인기남과 존재감 없던 투명 인간의 조합. 모두가 의아해하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권시우가 있었으니까. 다솜이는 내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나를 끌어안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근데 어떻게 꼬신 거야? 비법 전수 좀. 나는 다솜이의 등짝을 때리며 웃었다. 언젠가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우여곡절을 다솜이에게도 말해줄 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평범했다. 우리는 떡볶이를 먹고 거리를 걷고 영화를 봤다. 랜선 연애 때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다. 마주보고 앉아 떡볶이를 먹을 때 그는 내 입가에 묻은 소스를 무심하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았다. 늘 자신만만해 보이던 권시우도 사실은 나와 똑같이 수줍어하고 설레어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겨울 바다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알던 하루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영화를 보다가 나는 그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다. 그의 몸이 순간 굳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내 그의 손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 그 온기가 내 마음속의 마지막 불안까지도 전부 녹여주는 것 같았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아르테일 연대기에 함께 접속했다. 은빛 갑옷을 입은 전사 하루와 작은 힐러 주유.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던전으로 향했다. 하루, 기억나?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던 거? 유유, 그럼. 내가 나 구해줬잖아, 왕자님처럼. 하루, 그때 너한테 파티 신청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화면 속 캐릭터들이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상의 공간에 숨어 서로를 위로하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현실에서 손을 맞잡고 가상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연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힐끗 내 옆에 앉아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권시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니터를 보며 나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온라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해하고 상처받고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손을 맞잡는 서툴고 불완전한 현실 속에 있었다. 나는 내가 차단했던 랜선 남자친구가 우리 학교 최고의 인기남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알아봐 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으며 수많은 오해를 넘어 마침내 서로의 진심에 닿았다는 것이다. 권시우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왜?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활짝 웃었다. 그냥. 좋아서. 그는 내 대답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따라 웃었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이었다.